로스티브의 가장 큰 강점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거에 대한 발전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일이라는 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 무한 반복 속에서 이게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계가 할 수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로스터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었고요. 좀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할까? 그래. 지금 자연스럽게가 안 돼서 고장 났어. 빨리 하나 둘, 둘 셋. 저는 스탠다드 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탠다드 스퀘어 쿠키랩을 운영하고 있는 배기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매장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본업은 로스팅이고, 이제는 프로그램을 또 따로 해가지고 로스티브 개발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탠다드 스퀘어에서 나오는 쿠키랑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랩에서는 발주나 제조 관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스티브 덕분에 업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스탠다드 스퀘어를 아시는 거는 2018년부터 지금 8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대표 카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아직도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하기가 어렵죠. 사실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 정도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카페를 운영하기까지는 정말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정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 망했어, 실패했어 라는 그런 지적이나 그런 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사실 1, 2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를 봐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힘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속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카페만 운영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었어서, 그런 일들이 잘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스탠다드 스퀘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잘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송도점도 있지만 부평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부평에서 원두를 팔려면 무조건 식품 제조업이 있어야 돼서, 일단 부평점 오픈되는 시점에 공장 이전 준비를 계속 했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사업의 확장, 원두 납품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전하려고 했고, 근데 그거 중에 큰 부분은 OEM,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거래를 했을 때 저희가 OEM을 하려면 식품 제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EM을 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업으로 이전하게 됐다. 근데 그거는 사업의 확장에 대한 부분인 거고, 좀 실질적인 이유는 정말 너무 좁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 매장이 사실 되게 좁은데 그 좁은 한 켠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게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로스터리 카페야 커피 하는 카페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 공간이라도 좀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손님들도 조금 더 쾌적하게 그래서 좀 매장의 확장의 개념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두 납품 측면에서는 사업의 확장 측면이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부평점 오픈하면서 커피 유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피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커피에 대해서, 원두에 대해서 직원들도 저희도 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매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계시면 뭘 못하기도 하고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업무 외 시간에도 뭔가 하고 싶은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의 기회를 조금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랩 이전하고 나서 거기서 뭐 저도 로스팅 대회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 GSC 커피 마스터 그 대회도 같이 준비했었고, 뭐 라떼아트 준비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엄폴 로란님도 오셔가지고 라떼아트 대회 준비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뭐 그런 교육장 어려움 많죠. 어려움이 진짜 많지. 제일 어려운 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내 몸이 하나인데 일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고, 뭐 여기서 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다 보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이 좀 힘든 것 같고, 뭐 어떤 한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 어쨌든 조금 분산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리스타로서 뭐 예를 들면 뭐 커피 추출에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뭘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매장을 운영해야 되고 뭐 직원들도 뭐 교육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또 커피 쪽에 조금 소홀해지는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바리스타 측면에서 뭔가 뭐 열심히 뭐 커피도 추출해보고 라떼아트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또 이제 커피 로스팅 관련해서는 또 조금 소홀해지게 될 수도 있고, 매장의 컨디션이 또 안 좋아진다던가, 그다음에 뭐 직원들 간의 이슈가 생긴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매장은 직원들끼리 좀 어떻게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 저는 이제 로스팅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약간은 좀 더 각자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현타는 뭐 매일 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럴 때 있어요. 실수를 할 때 무언가 이제 뭔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막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이랬는데 그 결과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면 진짜 좀 짜증나죠. 생두랑 원두랑 섞일 때요. 그치 뭐.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 정도까지 멍청한 실수를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실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 배출하지 않았는데 다른 뭐 원두가 투입돼서 그 다른 커피들끼리 섞인다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실수들이 뭐 이렇게 생기는데, 뭐 그럴 때 좀 현타 온다. 신경을 못 쓰는 제 잘못이긴 하지만 로스팅하러 갔는데 특정 생두가 없어. 이런 날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로스팅 할 때 이거 발주해야지 했는데 정리하고 뭐 하고 와서 매장에서 또 막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또 로스팅하러 가는데 생두가 없어. 그러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고 현타 오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사실 제 실수예요. 실수이지만 그게 이제 둘이서 하거나 뭐 여럿이 있으면 약간 크로스 체크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하다 보면 사실 다 제 불찰입니다.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의 시간. 내가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어쨌든 장비 크기들이 혼자 다루기에는 사실 좀 큰 편이에요. 무게도 있는 편이고, 저희가 기센 로스터기 15kg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근데 이제 6kg 정도 사용할 때는 혼자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가능해요. 근데 15kg짜리는 혼자 하면은 좀 이러다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또 워낙 무겁기도 하고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조금 어렵긴 하죠. 혼자 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도 이제 누가 있으면 혼자 하면은 조금 좀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날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도 아침부터 한숨을 쉬고 나가고. 너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덥고 힘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힘들긴 힘드니까. 그리고 사실 로스팅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더위거든요. 더위. 저희는 이제 로스팅룸 들어가면은 뭐 보통 35도, 40도 그 사이의 온도에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뭐 에어컨 틀면 되지 않냐 하는데 에어컨 틀고 하죠. 에어컨 틀고 선풍기도 틀고 뭐 시원하게 옷도 입고 뭐 물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도 더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로스팅 하면서 포장하고 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보다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완전 대형 로스터리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뭐 한 우리 정도의 사이즈에서 뭐 자동 포장기를 산다든지 이런 설비를 갖춰놓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뭐 사실상 자동화 할 게 없지. 그렇지 사람 않아? 손을 타야 되니까. 무조건 사람 손을 타야 되는데 자동화 하기에는 공간도 사실 너무 많이 필요하고 더 큰 로스터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준에 한 이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뭐 비슷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스팅이 자체 자가 소비하는 정도에서의 문제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B2B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줘야 되고 거래명세서도 발행해드려야 되고 운송장도 출력해야 되고 뭐 알림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의 장비들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역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들도 있고 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자가 소비하는 거 말고 B2B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도 거래처가 몇 군데 없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붙여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희 처음에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뭐 한두 개일 때는 할만 했는데 이게 한 10건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손으로 쓰는 것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 정보는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우리 이름 쓰는 거는 똑같은 걸 계속 쓰잖아요. 스탠다드 스퀘어에 뭐 우리 주소 쓰고 내 이름 쓰고 뭐 전화번호 똑같은 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 했던 게 송장 스티커를 위치에 맞춰가지고 라벨을 프린트해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처별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체국 운송장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이렇게 꼈어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하나씩 했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확보돼서 택배사에서 제공해주는 뭐 프로그램이 접수 있어요. 프로그램. 거기 접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매번 똑같은 내용을 계속 입력을 해야 되니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이제 조금 개선이 됐던 게 저는 이제 나름 프로그래밍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보면 어느 정도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앱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데이터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에다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문을 받고 뭐 거래처 정보나 블렌딩 정보 뭐 기타 등등 그런 건 다 노션에 등록을 해놨던 거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문 받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택배사에 업로드해서 출력하는 그러면 한 뭐 30건 정도 되는 거 예전에 이제 다 타이핑해서 치면 그래도 못해도 뭐 한 10분? 5분 10분? 30분 걸려. 맞는지 확인하고 말. 이제 직접 이제 타이핑을 하셨으니까 그게 또 개인정보 때문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치고 확인하고 근데 그 확인하는 게 정말 쳐도 맨날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치. 그 물품 수량이나 이런 것도 잘 기입해야 되는데 그런 거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저희는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양에 상관없이 출력하는 데는 한 1분 정도? 2분? 한 2분 2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이제 노션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다음에 가지고 온 데이터를 이제 그 안에서 좀 가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또 그 택배사 프로그램 로그인해서 엑셀 파일 찾아서 업로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뭘 많이 눌러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는데 단계가 너무 많아. 편하긴 한데 그럼 한 2분? 점점 늘어나. 맞아요. 그나마 진짜 짱구를 엄청 굴려가지고. 그치 짱구를 엄청 걸렸지. 처음에는 엄청 좋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 그마저도 너무 귀찮은 거지 이제. 귀찮긴 귀찮지. 왜냐면 이게 이 일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하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되게 완벽하게 짜야 되는데 그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코드를 계속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고, 변경도 사실 계속 해가지고 많이 업데이트는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럼 또 바뀌면 또 얘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또 이제 다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완전 편하겠는데요? 저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노션도 가입하셔야 되고요. 구글에서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뭔가 우리도 공유해주고 싶은데 편하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알려주기도 너무 어렵고 괜히 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좀 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편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세금계산서도 그런 식으로 발행했었고, 거래명세서도 그런 식으로 발행을 했었고,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 조금은 편하게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마저도 귀찮았다. 옛날에는 한 25일부터 울상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그치, 발행해야 된다고. 보통 한 4시간? 그것도 이제 건별로 다 쳐야 되니까. 아예 업체가, 그러니까 거래처가 적을 때는 사실 둘이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래처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오늘 뭐 들어왔어, 오늘 보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거래처가 많아지면서 둘이 일하는 게 더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거 해줘야 돼요, 뭐 이거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업무가 과중이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달치를 계속 계산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인지라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실제로 실수도 몇 번 있기도 했었고, 오늘 뭐 덜 받고 더 받고 이걸 떠나서 고객사와의 신뢰? 뭐 그런 이런 것도 게 조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제 실내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한 이제 문제가 운송장을 미리 출력을 해놓고 그 운송장을 보면서 이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놓고 뭐 선풍기도 그 대형 선풍기가 있어요. 엄청 큰 거. 이제 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있던 송장 하나가 날아간 거야. 날아갔는데 이 테이블 틈 사이로 어떻게 그게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문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걔가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보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주신 거지. 택배 보냈냐?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보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 찾아 또 다 찾아봐야 돼. 그 택배사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보냈는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기치 못한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로 인해서 거래처와의 신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희도 죄송해요 못 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도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되게 또 힘드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주문했는데 그냥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송도에도 있다가 부평에도 있다가 뭐 거래처도 갔다가 공장에도 있다가 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하면서 저한테 발주를 하시는 거죠. 뭐 커피 뭐 10kg 보내주세요. 그러면 답장은 해. 네 하고 이제 답장은 하는데, 제가 이제 노션에다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해야지 하고 이제 까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택배 혹시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아차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몇 번 어디 간 적도 많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뭐 터미널 택배로도 보내고 뭐 문경에도 문경도 갔다 오고 뭐. 자주 다녔죠. 그런 실수들이 사실 되게 빈번해요. 이게 정말 많은 주문들 중에 하나씩 그렇게 놓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월요일날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밤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문자 놓친 거, 전화 놓친 거 없나를 그 문자 이력, 카톡 이력, 카카오 채널 이력, 전화 이력을 계속 뒤져봐요. 근데 뒤져보는데도 그렇게 실수가 나와. 이게 저희가 뭐 처음부터 큰 회사였고 뭐 업무량이 많았으면 이제 한 군데로 뭐 발주를 모은다던가 그랬을 텐데, 사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오피셜 계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통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죠. 저희가 관리가 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저희 스스로도.
커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무튼 이런 좀 사소하지만 네.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들 때문에 오는 좀 휴먼 에러. 휴먼 에러. 근데 이거를 못 견디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아닌데 라는 거를 너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현생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 직장 동료들도 막 모았었어요.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는 개발자로 일을 꽤 했었으니까 주변에 그런 동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아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투자는 다 할게. 그냥 같이 만들어만 보자. 뭐 그분들도 현생이 바빠서 이것만 있으면 이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편하게 좀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더 많을 거잖아요. 지금도 아마 손으로 쓰는 분이 있을 거야. 지금도.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 근데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그치. 너무 지금 심취해가지고. 취했어.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근데 나는 좀 유독 좀 더 그런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일이라는 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 무한 반복 속에서 이게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계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로스터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커피 산업의 좀 뭐 상향 평준화? 뭐 상향 평준화라고 하기에는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향 평준화로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조금 더 본질에 커피 본질에 좀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상향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로그 비교를 한다든지 뭐 커핑을 통해서 QC 관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퀄리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게 뭐 커피 퀄리티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어쨌든 이 본질 자체는 로스터리들이 이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죠.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중단하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마저 하자면 어디서 끝났다고요? 비효율적인 것이 결국 반복 업무고 그다음에 그 반복 업무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피로도 실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게 되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은 로스티브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로스티브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로스터리들이 효율적으로 편하게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의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기 만족도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이미 한 4개월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와도 돼, 나만 쓰는 것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지금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커피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되게 비싼 취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은 많이 들이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감이 너무 높으니까 일할 때도 너무 편하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성취감. 요즘에 얼굴이 웃상으로 바뀌었어요. 죽상이었다가 로스티브의 가장 큰 강점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거에 대한 발전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초기에 기획했던 거 이상으로 버전업이 됐고 요이때 하면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또 디벨롭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좋은데 뭐 어떻게 좋다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의 사실 취지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홍보 영상? 프롤로그 영상을 만들면서 아 이런 게 생겼어요 라는 거를 소개만 해드리고 궁금하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아니면 뭐 직접 오셔서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사실 만나면 자신 있거든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을 뭐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안 써도 나만 써도 좋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고 서버비 내고 도메인 비용 뭐 돈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뭐 그게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먼 미래에는 정말 우리나라 커피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모두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개발자였고 로스팅 업무도 실제로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만큼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써도 된다. 그리고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만드는 게 지금까지 만든 거는 이제 저희의 노하우, 저희의 시간들을, 저희 경험들을 잘 담아서 만들어 왔고 사실 저희보다 규모가 큰 로스터리도 있을 거고 경험이 많은 로스터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니즈를 또 받아들일 준비가 늘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 더 나은 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로스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이 프로그램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젠가는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너도 그거 써? 그럼 나도 그거 쓰는데 약간 요런 너도? 느낌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좀 진지충이라서 네네. 잘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약간 뭐 나중에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급하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쓰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 써야 가장 좋다.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게 가장 네, 진짜 장담하건데 한 사람 인건비 합니다. 더하지. 장담하지. 한 사람 인건비는 더하지. 진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그간의 노하우를 잘 담아놨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잘 만들어질 거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다듬어질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제 끊으라고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좀 이런 거 하지 말아요.